네, 6월 23일 금주의 시작인 월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어제 일요일 날 갑자기 미국의 트럼프가 이란의 핵시설을 세 군데 공격을 했잖아요. 벙커 버스터를 처음으로 떨어뜨렸는데 좀 많이 불안하시고 변동이 있었겠지만 어제 우리 주말 시장 보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나라 장은 또 화려하게 지수도 양봉되면서 종목장을 또 잘 만들고 있어요. 제가 사실 우리 채널은 하루 한번 보셔야 된다 했잖아요. 안정감을 가지기 위한 종목인데 초트인데 갑자기 이렇게 막 급하게 돈이 막 들어오고 우리 종목 상한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이럴 때는 또 제가 투심을 잡아드리면서 포트 수익 극대화를 좀 노력해 드려야 됩니다. 전쟁 공포는 이기시는 게 좋아요. 객관적으로 우리는 시장 내에서 빅스급 재심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에 이란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공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협상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나라 정시, 글로벌 정시로 변동성을 만들어 갈 것 같고 우리 이렇든 저렇든 복잡한 가운데서 유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74불이면 다시 좀 안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정시가 이스라엘 같은 케이스는 어제 정시가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릴 말씀 좀 있는데 글로벌 쪽으로 빅머니를 보든 우리나라 자체 빅머니를 보든 항상 제가 큰 돈을 쫓아간다 했잖아요. 돈의 성격이 점점 좀 달라지고 스마트해집니다. 더 빨라지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종목장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도 아침에 떨어져 있다가 양봉 내면서 하락폭을 많이 줄였죠. 그런 가운데 종목 차별화는 있지만 이럴 때 더 강하고 돈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저는 선별해서 포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거래 대금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거래 대금이 제가 2020년이라 그전에 정말 강하다는 비교를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차이 나고 비슷한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종목이 일단 중요하죠. 물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로봇 테마에 돈이 들어온다 했던 우리 보조 로봇이 오늘 상한가 붙었어요. 이게 너무 급하게 가버리면 제가 안정감 드리려서 또 마음이 들뜰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또 포트 관리해드리고 투심을 잡아드리면서 오늘 남들 왔다 갔다 할 때도 우리 한류 섹터가 다 좋았습니다. 우리 포트 좋으니까 잘 홀딩해 주세요.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자 가장 위대한 분들이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하신 말들이 진짜 많고 좋은 격언들이 많은데 포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란 말이 있습니다. 전생은 항상 전쟁에 들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겠지만 이 냉정한 금융시장에서는 항상 살 기회를 줬습니다. 뭐 단기 변동성이 있더라도 큰 데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고 새로 투자에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별의별 시황이 많고 의견들이 정말 다양해요. 자, 우린 다 듣고 보고 하겠지만 제가 보는 빅머니 체이싱이 확률이 제일 높고 객관적이라서 우리 포트 채널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 보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서 오늘 장 시작 힘차게 보시죠. 자, 달러는 98.5 살짝 올랐습니다. 10년 물금리 4.38 그대로 박스고 자, 유가가 중요하다 했어요. 지금 중동 관련 이슈는 정말 많고 하지만 제가 다 챙기기 힘들고 다 설명해봐야 결국은 시장 영향이 중요하다 보니까 유가 기준으로 제가 심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확 떴어요. 그자마자 78불까지 가면서 80불 근처하면 좀 위험하다 그랬는데 쭉 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관련 온갖 얘기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이란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75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시아든 뭐든 좀 괜찮다 싶어서 종목장을 만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계속 관찰해야 돼요. 변동성 경계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달러로 지금 살짝 돈이 들어가서 큰 흐름선 약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흐름과 미국 국방이 정말 강하게 또 떨쳤잖아요. 이런 면 때문에 달러가 살짝 돈이 들어왔던 흐름을 볼 수 있죠. 자, 다음 주 일정, 이번 주 일정이죠. 금주 일정은 지금 중동 이슈가 이스라엘, 이란, 미국과 함께 계속 챙기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는 간단하게 보지만 자, 이번 주에 파월도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의 이사들이나 총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을 제가 연준 그 금리와 경제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나토 정상회의도 있는데 우리나라 안 간다 했죠. 이 통이. 자, 파월 의장이 청문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마이크론 실적이 수요일날 잠깐 우리나라 목요일날 반영이 될 텐데 봐주면 되고요. 나머지 같이 한번 참고로 볼게요. 자, 중동 이슈는 뉴스도 진짜 많이 보고 하루 종일 나오던데 트럼프가 2주간 협상이니 뭐니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놓고 뻥이었죠. 미리 이미 떠버려서 바로 폭격을 가해버렸는데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또 더 친미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 B2 폭격기 스텔스기가 한 대 5조 원이 넘어요. 이게 뭐 한 수십 시간 날아가서 아주 은밀하게
벙커 버스터를 아주 처음으로 사용을 하면서 핵실성을 무력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정말 잘했다, 우리나라만 하실 때 얘기를 크게 하고 있지만 국방장관이나 벤스도 그렇게 해요. 이란의 핵시설만 타격하는 게 목적이었지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최소화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란에서는 미리 우리가 핵 농축액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타격 별로 없어. 실제로 IAEA라고 이제 국제 그 원자력 기구에서도 방사능 수치가 변화 없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란의 반응을 좀 봐야 되죠. 우리가 보는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 거나 문제인데 수십 년간 별의별 일 다 있어도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한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 얘기 드렸지만 세계 석유 25% 지나가고 아시아 쪽에 75%를 공급하는 해협이고요. 특히나 중동의 거대한 산유국들이 그쪽을 다 이용을 합니다. 이란 자체도 얘들이 안 되면 자기들 무역이나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쉽게 해협은 봉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인 가정이고 확률이 높다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뭐 지금 이란이 다시 반격을 한다, 미군 부대를 공격한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 확률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계속 챙기면서 보겠습니다. 혹시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추가적인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앞에 얘기했지만 정시로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보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저는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시가 올라서 신고가 났다는 얘기는 2023년 9월 달에 이스라엘 정시가 이때 가자 주고 나왔을 때 3주간 빠졌어요. 그때 물론 미국의 금리가 문제였지만 3주가 빠지다가 그 다음에 반등을 크게 줬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적인 이란의 핵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였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돈들이 좀 빨라요. 한 단계 먼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서는 좋게 보고 정시는 반등을 준 거고, 전 세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볼 때도 돈의 흐름들이 이런처럼 막 안좋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는 빅머니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전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확전은 아무도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흐름 보면서 하겠다. 주변국 다른 나라에서도 펴는 나라 경계하고 있지만 뭐 서로 들어올 데는 없죠. 투자 기준 WTI 74불, 시장의 빅머니가 빠르다. 예전하고 다르게 한 단계 빠르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금주에 연준의 파월 청문회와 총재 의원들 연설이 계속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경기를 보는 측면에서 유가, 물가 또 이게 나오겠죠. 중동이 나올 거고, 지금 보시면 AI 때문에 고용이 자꾸 줄어드는 모습 분명히 보여요.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가 7월 달에도 금리는 해준다는 얘기했는데 그거는 자기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제 그런 면 때문에 경기와 연준의 금리나 흐름 보면서 이번 주 챙겨볼게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넘어갔고 AI 관련도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규제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했던 부분은 아직 확정 아니에요. 확정 아니니까 우려감 때문에 오늘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 반도체 소비장이 많이 빠졌는데 그거는 사실 수급적으로 투심적으로 보시고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면서 미중에 밀당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미국들 조정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좀 땡겼으니까 코스피 3000 도전되는 변동성 과정에 코스닥도 같이 간다 흐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참고로는 금은 3,370불 유지하고 있으니까 안전자산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도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 자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는 홀딩이지만 요번에 중동 이슈 때문에 출렁거리면서 10만 불 등락 있다. 비미국 보는 거는 정시장 보면 됩니다. 오늘 특별하게 딴 건 없고 중동 이슈도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제일 강한 거는 계속 유지해요. 올해 내내 그렇습니다. 일본은 0.2% 정도 빠져있다가 좀 땡겨놨어요. 홍콩도 0.3%밖에 안 빠졌고 대만이 어서 약하다 그랬잖아요. 대만이 또 반도체 규제 같은 거 보기 때문에 TSMC는 2.8%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많이 빠졌던 그런 대만입니다. 우리나라 넘어갈게요. 종목장 드릴 게 많은데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봐주셔야 돼요. 큰 흐름 잡아가고, 우리나라 국장은 지금 보면 이렇게 양봉을 떼내놨습니다. 어쨌든 강하다는 거예요. 수급상 강하고 외국인 오늘 팔았는데 불구하고 시장의 실전 수급들이 종목별로 계속 공략하면서 종목을 지수를 땡겼던 그런 하루입니다. 그럼 그 뒤에 저는 코스닥도 같이 한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동 있으면 단기적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금주에 생길 수도 있지만 기회를 잘 활용하겠다. 여타금 때문에 투자의 판이 확대된다는 얘기 드리고 있어요.
앞에 이스라엘 증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종목이나 시장 전체 보고 있으면 확실히 작년, 재작년보다 지금이 훨씬 강하고 2020년이나 2017년처럼 그런 흐름들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스마트하고 스피드하면서 종목들이 있으면 막 쏴요. 특히나 제가 볼 땐 신고가 났을 때 옛날에 급락가 잘 안 샀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했던 것처럼 개인들이 잘 못 따라왔는데, 물론 들어와서 이렇게 사고 팔고는 단타를 많이 치시겠지만 이 잘 쏘는 흐름들이 지금 장세 특징이에요. 되게 잘 쏴요 진짜. 그래서 차별화 수급률이 팍팍 된다는 흐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자, 당연히 이제 중동 때문에 방산일 이런 것들은 유가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물론 단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관망하고 있고, 뭐 두산 에너비 같은 게 좀 많이 올랐죠. 재료도 있었고, 자, 네카오 같은 거는 또 올랐는데, 정부에서 장관 인선 같은 거 보면 기업가 출신들은 많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포트도 그런 관련이 있어서 많이 올라간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좀 보고 있었다는 정권주도 거래대금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올라버리잖아요. 약간 보다가 하면 바로바로 올라버려. 미래색 같은 거, 삼성 같은 게 막 올라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빠르고 스마트하고 들어가는데 별로 거침이 없습니다. 뭐 다음 타이밍 되면 보면 사면 되죠 우리는. 자, 그다음 우리 로봇 테마가 오늘 우리 보조 로봇 상한가 들어갔고 테마 전체를 다 좋았습니다. 시장 전체 돈이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오늘은 시장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강한 한루색도 우리 종목 다 좋았어요. 다 플러스 나 있고, 올라간 팔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하락은 이런 것들, 특히 반도체나 삼전이 좀 약했는데 바이오 같은 거, 자동차, 2차전지 큰 것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던 그런 하루였어요. 자, 환율은 1382원 여전히 괜찮고요. 제가 볼 때 시장 수급에 종목별 자신감이 계속 보이고 이슈별이 생겼을 때는 매수가 팍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탁금은 60조 넘었다 65조 갔었는데 살짝 조정받으면 63조 정도 돼 있고 이제는 괜찮다 보면서, 이런 흐름 때문에 종목별로 유동성, 탄력성, 다양성들이 계속 특징이 보이는 거예요. 자, 시종장고는 19조지만 여전히는 종목별로 따져야 되지 전체로 별로 겁을 낼 건 없다 봅니다. 대형주들은 좀 올라가도 시종장고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래대금도 보여드릴 텐데, 뭐 코인이라든지 스와게임이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자, 오늘 그런 분들 있습니다. 자, 오늘 개인만 샀잖아, 1.3조나 개인만 샀잖아, 이거는 늦게 들어온 예탁금이든 뭐든 개인이 포모 때문에 막 들어가기 때문에 불안해, 사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종목별로 다 보고 있는데 2020년도는 그렇게 외국인이 팔아대도 우리나라 동학김이 진짜 강하게 투자판에 커지면서 외국을 이기면서 장을 다 땡겼습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탁금 규모라든지 종목별로 봤을 때 문둥문둥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때 최고 올랐었던 20조 예탁금에서 75조 갔다 있잖아요. 작년에 정말 그렇게 안 좋아도 예탁금이 50조대를 유지했습니다. 투자를 언제든지 하고 빈생이 힘들기 때문에 나는 돈 벌겠다는 투기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면을 기본을 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종목별 차별에 집중하면 돼요. 자, 잠깐 이거 보여드리면 길게 해놨는데 보고 넘어가세요. 이게 알아야지만 종목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2020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때보다 금리도 높고 경기나 어떤 자금도 그때보다는 적어요. 그때 워낙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보면 2020년, 21년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올라가다가 막판에 피날레 칠 때 있어요. 제가 말했던 꼭지 칠 때인데 확 치면서 이제 피날레 치고 꼭지를 만듭니다. 23년 기억나세요? 그때 2차 전지로 많이 쏠려서 걔들이 대장주였는데 살살 올라가다 막판에 피날레 칠 때가 23년 7월 달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대금으로 제 꼭지를 잡는다는 얘기도 그때 드렸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슬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코스피가 이제 올라가고 피날레는 한참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 좀 가지시고. 자, 제가 코스닥에 들어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에서 다 보이는 게, 자, 코스닥이 원래 개인들이 들어오고 예탁금 들어오면 이제 저는 밑에서 올라간다 2, 3, 4, 7 상황도 말씀드리는데 20년도 보시면 올라가다가 꾸준하게 올라가잖아요. 23년도 올라가다가 에코프로가 또 피날레 칠 때 23년 7월달 이 거래했던 꼭지를 60조를 만들잖아요. 지금 물론 20조, 40조가 적은 건 아니지만 코스닥 보세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자, 거기에서 제가 발라서 이제 로봇 같은 거 좋고 딴 것들 넣고 빼고 해드리면서 코스닥이 전체로 아직까지도 덜 올랐다. 섹터별 종목별로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양시장 거래대금의 확장 추이를 계속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종목들은 시총 기준을 보고 빅수급 따라가고 거래파고 큰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 종목 시세를 우리끼리 만들 수도 없고 우리는 조용조용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 소수 정예. 자, 로보테마는 좀 길어졌는데 내용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금요일날 돈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차고 넘치는데 코스닥의 중요한 종목들 시총 큰 것들 제가 보조 로봇 대장 로봇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조 로봇이 상한가 아주 강하게 붙어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파트 2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로보티즈라 공개를 해드려요. 이미 급등을 하고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사고 나서 바로 상한가 붙었기 때문에 물론 기본 좋지만 안정하고 유의를 좀 가지시고 로보티즈 꼭 좀 봐주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또 팔 때까지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파는지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새 과기부 장관이 백영훈 씨라고 LG AI 연구소장이 됐어요. 물론 이게 인선에 대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이런 드럼들이 시장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이 원래 LG 관련이잖아요. 로보티즈가 그런 수급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로봇 좋아요 홀딩입니다. 자, 메인 한로 섹터 다 좋죠. 어쨌든 제가 앞에서 막 단타치는 건 아니더라도 대중 쏠림 덜하고 실적 시즌에 강하다는 얘기 드렸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들 다 봐주시고 화장품들이 계속 좋은 얘기 나와요. 그 사실 지금 아무래도 올라가 이런 얘기 다 드렸는데 화장품이나 한류나 이쪽이 유럽이나 그 중동이 지금 먹히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5월달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전략 매집주 APR 오늘 신고가 떠났죠. 계속 키우시면 돼요. 말씀대로 계속 키우시면 되니까 저는 팔 때까지 말씀을 다 드립니다. 자, 달바는 우리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에 다 익절을 했는데 70% 50%씩 났는데 제가 이번 주에 240만 주 물량이 수수께끼다. 이거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이게 재밌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침에 훅 잡아먹었어요. 이거를. 야, 되게 신기하던데 물론 다 먹은 건 아니지만 이 수급 재밌게 설명드릴 테니까 달바는 관종하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유통되는 가장 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봐주시고 기타 되는 푸드 대장 계속 올라가지고 신고 키우면 됩니다. 우리 목표가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 40-50% 수익 난 거 20% 난 거 계속 키우세요. 자, 파마리서치는 진짜 찬반 논란 되게 많습니다. 회사편 드는 사람 주주편 드는 사람 많은데 이랬던 저랬던 별별 그 의견 중에서 우리는 수급 따라가잖아요. 이번에 40만원 초반에 사신 분 정말 잘하셨고 이미 수익 10% 20% 가까이 나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저희 팔 거니까 파트 2에서 또 말씀드려서 수익 키우세요. 자, 대신 오늘 반도체나 바이오는 좀 약했습니다. 외국인 팔았다 보니까 큰 것들은 힘이 좀 없었는데 자체 재료 나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시면 되지 우리나라 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삼전 대신에 들고 있었지만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신고가 났는 부분은 수급과 우리나라 자체적인 흐름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반도체 소보장은 안 해요. 그 남은 아픈 손가락 다 손절치고 없습니다. 자,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전 기준이지만 지수 문제지 자체적인 재료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또 떨어지면 살 수 있는 가격도 있잖아요. 그죠? 있는 분은 잘 홀딩. 자, 앞에 제가 인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현 정부의 흐름이 실사고시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의 중기부 장관이나 과기부 장관도 기업가 출신을 막 넣고 실제로 기업가의 어떤 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 모습 보여요. 이런 면에서는 정시에 분명히 좋은 면이니까 객관적으로 정판을 떠나서 봐주시고요. 제가 MSCI DM은 말씀드렸으니까 지난주 설명 넘어가고요. 자, 우리 채널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슈팅이 나온 게 바로 사자마자 바로 상한가 쓰니까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좋죠. 저도 좋은데 이럴 때는 제가 투신 관리나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루 한 번 보는 채널에서 빅수급 특성을 다 분석해드려요. 이게 언제 팔지 왜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아셔야지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포트를 꾸릴 수 있습니다. 꼭 좀 봐주시고요. 우리 채널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영숙님, 나인님, 김스님, 해들리님, 광성님 멤버십 가입과 업그레이드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7월 1일부터는 초급 등급이 삭제됩니다.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프리미엄 우리 채널로 꾸준하게 종목장 수익 키우는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